우리가 리서치를 마치고 나면 인사이트를 모두 발견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만들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작업들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문서들 간단하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서베이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각자 또 다시 문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준비한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뭐 좀 더 익숙한 UX 기획 쪽에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AI 덕분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혼자서 완결지을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는데,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내가 완결짓는 일들에 대해서는 자꾸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려고 하고 뭔가 정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글을 쓰는 사람들도 나고 전달받는 사람들도 나니까 결국에는 이 과정들을 좀 소홀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일을 해보고 느끼는 부분들은 나 혼자 일한다고 해서 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하고 이 의사결정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을 소홀하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혼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서는 조금 꼼꼼하게 작성을 하고서는 진행하시는 것들을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네, 또한 뭐 제 생각에는 잘 있다고 하더라도 AI는 우리의 마음을 읽지 못하거든요. 결국엔 다시 텍스트로 작성해갖고선 AI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럴 때 문서가 잘 작성되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나은 것 같아요, 전달이. 우리가 흔히 뭐 가장 중요한 것들 개념에서 첫 번째 개념은 뭐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우리가 흔히 말하는 IA죠. 뭐 대부분에 계신 분들 다 아실 텐데 흔히 말하는 뭐 사이트 맵 구조가 사실은 IA의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기획 문서의 가장 기본이 해당하는 게 또 IA이기도 하고요. 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네, 앱이나 웹에 정보가 어떻게 정리되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요소들은 페이지를 대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 구조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보통 IA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 페이지 아래는 뭐 어떤 페이지를 접근할 수 있고요. 요 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페이지를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IA입니다. 혹은 뭐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요거는 엑셀인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 게 뭐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어렵진 않은데 뭐 이해하기도 더 쉬운데 네, 비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좀 깊으니까 어려우니까 네, 수정하기 쉬운 뭐 엑셀 파일 등을 활용을 해서 테이블화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뭐 1뎁스, 2뎁스, 3뎁스, 4뎁스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크게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뭐 아시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뭐 앱 같은 거 켜면은 하단에 있는 바텀 내비게이션에 있는 메뉴들을 보통 여기다가 넣죠. 네.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들어갔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페이지들을 그 아래에 이제 정리를 하고요. 네. 가령 예를 들면은 홈, 혜택, 쇼핑, 증권, 전체 요 다섯 가지는 네, 여기 1뎁스에 해당하는 혹은 여기 제일 최상단에 해당하는 메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갔을 때 여기 전체 화면 들어왔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른 화면들은 모두 다 죄송해요. 모두 다 여기에 하나 아래 있는 기능들이겠죠. 네, 유저 플로우랑 플로우 차트. 네, 사용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치는 화면 행동들의 순서들을 의미하고요. 네, 예시로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뭐 앱을 실행합니다. 플로우 차트에 가깝죠. 얘는 사용 계정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은 로그인하면 되고 없으면은 회원 가입을 한다. 이런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거고요. 모든 기능에 대해서 다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다음에 그게
핵심적으로 요 플로우가 우리의 차별성이야 라고 싶은 부분들은 매우 구체하게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달하면 좋습니다. 네. 플로우 차트 혹은 유저 플로우 요거는 뭐 필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디자이너가 작업하는 데 있어 갖고 IA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필수 사항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인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이 매우 중요한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뭐 프로젝트라고 한다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랑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없어도 잘 전달된다 라고 하면은 굳이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근데 더 잘 전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테크닉들을 많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잘 전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렇고요. 와이어 프레임이랑 뭐 또는 와이어 플로우. 네. 안에 이제 레이어과 요소들을 화면 간의 연결을 이제 도식화하는 것들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추상적으로 사용자가 어떻게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었고, 이거는 화면에 대한 구조가 어떤지 파악하는 거에 따르면은 실제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대해서 정리한 게 와이어 프레임 또는 와이어 플로우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보시면은 여기 이메일 뭐 패스워드 있어요.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누르면은 어카운트 페이지로 이동해요. 어카운트 페이지 이제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생성이 되는데 계정이 생성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어떤 화면이 나오고 또 어떤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성공 화면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아직 완벽하게 연결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연결해 준 거를 와이어프레임 또는 와이어플로우라고 합니다. 네. 네,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따로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작업을 안 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거의 했던 경험이 없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저는 곧장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연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가령 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따가 예시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디자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명세에 대한 정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어떤 것들을 검사를 해야 되는지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하이파이에서 다 진행을 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로우 파일이랑 하이 파일의 개념이 있어요. 로우 파일은 그냥 요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도만 그냥 간략하게 밑그림 그리듯이 명시하는 게 로우 파일이고요. 하이 파일은 최종적으로 디자인에 다 입힌 겁니다. 그것도 디자인 완벽하게 요것도 디자인 완벽하게 입힌 결과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텍스트가 너무 작으니까요. 요런 친구들은 하이파이죠. 그래서 요 화면 그대로 개발하면 돼 라는 친구들은 이제 하이파이 목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 프레임, 와이어 플로우 요 버튼 눌렀을 때 이어지는 요 관계를 네, 하이파이에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네. 좀 알아두셔야 될 것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 뭐 IA라든지 아니면 뭐 유저 플로우, 플로우 차트, 뭐 와이어 프레임, 뭐 와이어 플로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냥 하다 보면은 나는 이게 익숙해, 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익숙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게 편해,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잘 이해하더라 이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 경험에 맞춰 갖고서는 반복해서 사용하실 일들이 아마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만약 회사에 들어가시면은 그 회사가 익숙하게 일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또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주긴 해야 됩니다. 네.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일단 완벽할 수 없고요. 처음에 계속 만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개선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제가 순서대로는 뭐 IA 먼저 보여드리고 뭐 그 다음에 유저 플로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 보여드렸는데 보통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익숙하시겠지만은 꼭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오고 나면은 기존에 썼던 것들이 네
기존에 쓰던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수정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IA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요 기능이 요 페이지가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IA를 작성을 해요. 근데 실제 뭐 상상도 하면서 만들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화면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여기보다 저기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의사결정들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되돌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표 과정에서는 이제 발표 과정 요거는 이제 그건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발표할 때 요 과정들을 넣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실제로 결과물을 완성해갖고 직접 실행하기 전까지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이해하시고서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 기술들 뭐 IA라든지 플로우차트라든지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들이긴 하지만은 요것만 또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니까 네. 그리고 우리도 네. 뭔가 하나하나 완벽하게 하면서 넘어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너무 어색해하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